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민주당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의 분열과 리스크가 더 커져가고 있다는 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신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하고 무슨 원톱 선대위원장 타령하고 있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셀카 찍는데 급급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쳐내고 있고 굴욕을 주고 혼자 심취해 있는 상황이죠. 저게 과연 본인 선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국힘 승리를 위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막말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수습은커녕 장예찬 논란을 두고 공천 취소할 정도 아니다. 난교 발언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단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두고 맥락이 명확하다면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정신 못 차린 국힘에서 이렇게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5.18 폄훼를 한 도태우 씨도 공천 철회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검토를 한다 만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5.18 북한 개입 여부가 웬 말이며, 심지어 일베 논란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여기 일베 출신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제대로 머쓱한 상황이 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던데요. 이게 일베가 아니면 뭡니까? 실제로 일베 얘기를 본인 SNS에 자랑스럽게,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많이 공유를 했던 게 다 드러났고요. 그래서 안기령 대변인이 일베 출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며 4년 만에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로 돌아왔다. 이건 친일과 독재 아바타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터지는 논란, 결국 한동훈식 공천의 민낯인데 심판받았던 과거를 잊었다면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중에 정신 못 차린 국힘에선 5.18 북한 개입 발언은 문제없다 최근에 이렇게 쉴드 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홍준표 시장은 애초부터 탈락시켰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공천 재검토라니 이건 자유민주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거고요. 한마디로 안 자르면 안 자르는 대로, 자르면 자르는 대로 내부 잡음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신 못 차린 유영아 같은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방문하면 박근혜 씨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TV조선에서 전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씨가 웬 말이냐고요. 본인 손으로 잡아넣은 사람들을 7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서 심지어 공천까지 주고 있는 상황,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냐는 겁니다. 심지어 총선은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당선 축하 파티를 한 국회의원도 있었죠. 한 기사의 채팅이 3,000개가량 달릴 정도로 역풍 엄청나게 키웠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덕흠씨. 저 인간이 배지를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배지를 달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논란이 한두 푼 되는 논란이었습니까?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4선 박덕흠 이러면서 축 당선 신나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런 인간들이 국민들의 민생, 삶,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거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참 가지가지한다, 저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세금 받아먹고 저렇게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힌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종섭 씨의 도피도 윤석열 정부가 도운 거 아니냐, 해병대 예비역 회장도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종섭 씨는 신임장 원본도 없이 4번으로 호주에 가서 이 또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도피성 출국이다,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이런 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핵심 피의자를 저렇게 해외로 도피시켜주는 거 윤석열 정부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한 말이 안 되는 일이란 겁니다. 심지어 공수처에는 박군폰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 한동훈 잣대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러니 민주당에서는 어딜 도망가냐 이렇게 비판하며 공항까지 쫓아갔던 거고요. 호주에 있는 동포들도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임 대사 임명을 당장 철회해라, 이게 지금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쌍특검 갈까봐 저런 식으로 대사 임명해서 해외 도피시킨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외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거고요. 이종섭 특검법도 당론 발의해서 강하게 맞서겠다는 예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시면 막말 논란, 심지어 이걸 덮어주느라 리스크, 역풍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종섭, 런종섭 논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MBC에서도 이렇게 런종섭이라고 아예 제목과 썸네일에까지 박제를 해버렸죠. 지금 이게 런종섭이 아니면 뭡니까? 런승만의 세계관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와중에 선관위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선거운동 금지로 하겠다는 문건이 드러나서 지금 이게 난리가 났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참정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현수막을 걸고 아예 대놓고 이걸 슬로건으로 앞세우면서 열심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욕만 하던 미래통합당한테는 왜 저런 잣대가 들이대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민생 토론회라면서 약 1000조가량 뿌리겠다 그러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고 그린벨트 풀어준다 그러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까? 아무튼 저런 내부의 분란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봉합을 하고 이제 남은 30일 동안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분들이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통합과 혁신을 조화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권리당원들도 똘똘 뭉쳐서 어제 강북을에 정봉주 후보에 크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심이라는 거고요. 아무리 일각에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어하고 무슨 팬덤 정치 내보내 그러면서 평가절하하려고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저 무능하고 파렴치하고 막무가내인 윤석열 정권의 심판해달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얘기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씨알도 안 먹히는 건 그만큼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말 그대로 파탄을 냈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5대 실정으로 이채 양명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건, 양평 땅 논란, 명품백 논란, 주가 조작 논란, 그래서 이채 양명주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막무가내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막은 막말, 무는 무책임, 무능, 그리고 가는 가족비리 방탄, 그리고 내는 내로남불. 지금 한마디로 보면 막무가내 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 당 심판을 하자 이 얘기고요.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죠. 출생률 1 회복,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코스피 5000 시대 준비. 이 이재명 대표님의 5대 국가 비전 1, 2, 3, 4, 5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5가지로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1, 2, 3, 4, 5 그리고 이채 양명주, 결국에 저는 이걸 봤을 때 막무가내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